대한민국 살인사건 156회.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교수님. 156회. 156회. 네, 역사상. 요번 사건은 일반 강력사범하고는 조금 장르가 달라요. 네. 그런데 강력사범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살인 사건인데 되게 더 잔인한 사건. 계획적이고. 그것도 이제 이거 뭐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기가 찬 거예요. 아, 네, 한번 볼게요 교수님. 자, 이제 이게 교통사고 위장해서 사람 죽인 사건이에요. 아, 좀 몇 건 저도 취급한 적 있었죠. 아유 화가 나네요. 또. 이게 2014년도인데요. 네. 2014년도 1월 4일 날이에요. 1월 4일 날이요? 그날이 토요일이랍니다. 토요일. 연초네요 교수님. 연초입니다. 20시 10분경 밤 8시 10분경에 네. 119 센터로 신고 전화가 하나 들어와요. 네. 그 신고를 한 사람은 이제 30대 김모 씨인데 네, 김 씨. 그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네. 우리 어머니가 뺑소니를 당한 것 같다. 어머니가. 뺑소니를 당한 것 같다. 여기는 저 충북 영동군에 있는 영동읍 한 그 도로다 그러면서 자기 그 있는 위치를 알려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뺑소니라고 그러니까 119가 일단 출동하면서 바로 경찰에다가 또 영동경찰서 교통계로 전화를 하죠. 뺑소니 또 네,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119가 먼저 도착한 거예요. 네, 네. 그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여성 한 분이 사망한 상태예요. 절명하신 거예요 이미. 네, 58세 그 여성인데 네. 사망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아마 이송을 한 것 같고요. 네, 네. 그 뒤이어서 이제 교통사고 조사계가 현장에 와서 이제 사망했으니까 뭐 시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장 보존하고 뺑소니 사건은 제일 중요한 게 그 추돌 지점, 네. 사고 난 지점 그 현장 보존하는 거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럼 교수님 보통 몇 메타를 이렇게 아니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넓게 아. 그렇게 잡고 네. 사실 이제 이런 서울같이 막 8차선 도로 이런 거는 통제를 해버리면 교통 마비가 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어려움이 좀 많이 따르는데 그건 네. 부분적으로 통제를 해요. 최대한으로 좁혀서. 근데 여기는 시골이고 한적한 도로기 때문에 완전 통제가 가능했다고 그래요. 아, 네. 그게 굉장히 이 사건에서는 중요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완전 들고요. 통제였구나. 예. 그런 이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와가지고 당연히 저 신고자 그 아들 상대로 해서 어떤 경위로 신고했는지 이제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랬더니 본인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아들이 예, 예. 그 외식을 하고 있는데 1월 4일 날 19시 53분. 네. 아까 신고가 들어온 건 20시 10분이잖아요. 네, 네. 그 전 1시간 전 정도 한 20분 정도 되겠네. 그렇죠. 19시 한 53분경에 아버지 김 씨가 네. 63세 아버지. 네. 아버지 김 씨가 야, 너희 엄마가 지금 이상한 것 같으니까 빨로 집으로 와라. 이런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원래 이제 부모 모시고 산대요, 이 아드님이. 아,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일날은 자기 아내하고 밖에서 아마 외식하고 있었나 봐요. 아, 그렇지. 그런데 외식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전화해가지고 너희 엄마가 이상하니까 빨리 집으로 와라 그러니까 아내 놔두고 혼자서 후닥닥 이제 온 거예요. 아내 네, 놔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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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올 때도 어머니 아버지가 워낙에 자주 싸우니까 자주 싸워요. 아유 또 싸웠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먼저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집에 도착하기 전에 집으로 막 진입하는 도로 왜 단차선이 단차선 네, 네. 그 단차선에서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고 다가가 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더라. 아버지 전화를 받고 갔는데 엄마를 그렇죠. 발견한 거네 지금. 길에서 집 앞에 있는 웬일이야. 길에서. 네.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하면서 막 아버지 부른 거지. 119 신고하면서 막 그 가까우니까 아버지 하면서 네. 소리를 막 지르니까 마침 아버지가 집 현관문에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집에 또 계셨던 거예요.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뛰어나왔대요 아버지가. 네. 그래서 이제 본인 생각엔 볼 것도 없이 뺑소니라고 봤다. 도로에 집 누워 계시니까. 앞에서 또 나와가지고 바로 인접해 있는 도로에서 엄마가 네. 쓰러져 있고 피를 흘리고 후송됐으니까 이때까지는 사망한 건 몰랐겠죠. 네. 119가 싣고 갔으니까. 네, 네. 그래서 아버지 부르니까 아버지 뛰어나왔고 뺑소니라고 신고한 것이다. 네. 그런데
아버지가 신고 뭐라고 그랬죠? 아까? 엄마가 이상하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네 엄마 상태가 좀 이상하다고 전화를 했는데 발견한 건 아들이에요. 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아내 옆에 있었어야지 상태가 이상한 그렇죠. 아내 옆에 이 남편이. 네. 아내가 피를 흘리면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서 아들한테 전화를 한다? 이상하네요. 아버지가 집 앞에서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 치자고요. 죽었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피를 막 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빨리 구호 조치하고 119 전화해야죠. 거기서 하는 게 맞죠. 근데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전화하고 아들이 부르니까 나왔다? 네. 이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 볼 때. 네. 그 다음에 전화할 때 내용이 그렇잖아요. 너 엄마 상태가 이상하다? 그게 이상하죠. 그렇게 말합니까? 그게 이상하죠. 야 피가 난다 아니면 사고 났다. 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보다 정확한 거 아니에요? 상식적이고. 아니 무슨 인지과학에 나와요. 구체적으로 구조를 요청할 때 지원 요청할 때는 상태를 설명하게 돼 있어요. 근데 두루뭉술하게 이상하다는 건 상태가 이상하다고 신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분명히 최초 목격자는 아버지일 거 아니에요. 네, 아버지네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다. 여기서부터 경찰은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고 보긴 했대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어머니 상태는 어떠신 거예요? 그 도로에 계셨을 때 상태가요? 피를 엄청나게 흘리고 의식이 없는 그런 출혈이요? 상태였으니까 일단 병원을 후송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현장을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현장은요. 피해자는 집 대문에서 약 9m 거리 9m 거리. 거기 쓰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집 나와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발자국이나 돼요? 그 편도 1차선 도로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네. 여러 종류의 혈흔이 뒤섞여서 10여 미터 길게 이렇게 늘어진 상태. 핏자국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차에 치여서 사람 쓰러지면 치고 가면 피가 막 늘어진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뺑소니로 최초에 봤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아마 가장 제가 볼 때는 중요하게 봤을 것 같은데 고인 혈흔이라고 그러죠. 피가 네. 고여 있는. 그러니까 정지 상태, 움직이다가. 예. 그러면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피가 계속 쏟아져서 약간의 원을 그리면서 웅덩이 비슷하게 생기죠. 맞아요. 네. 이게 두 개의 장소에 있다? 그럼 두 번 정지했다는 얘기잖아요. 두 번 정지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누군가 만약에 사람이 죽어 있는 거를 다시 옮겨서 여기다 갖다 놨을 거 아니면 네. 살아있는 사람이 피를 흘리다가 벌떡 일어나고 이만큼 걸어와서 여기서 또 쓰러져서 흘린 케이스 두 개여야 돼요. 고인혈흔이라는 그 게. 정도로 많이 흘릴 정도면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지 않지. 후자는 절대 네.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볼 가능하지 때는. 않잖아요. 이 정도 피가. 타인 에임에 의해서 여기 쓰러진 사람 여기다 옮겨놨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신 거예요. 그렇게 예, 보는 거죠. 네, 그렇게 이게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옮겨놨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거기는 근데 외진 곳이라 CCTV가 없다네. 어떻게? 그러니까 답답하죠. 근데 혈흔을 이제 따라가 봤어요. 혈흔 핏자국을. 네. 혈흔 나니까 이제 우리가 뭐 저 자꾸 혈흔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핏자국. 네. 핏자국을 쭉 따라서 사고 지점부터 어디로 움직였는지 방향을 따라갔더니 대문 안쪽까지 이어져요. 그럼 거기 들어가 있었던 거 나왔던 거 그 얘기. 집안 대문 안쪽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대문 안에는 1톤짜리 포터 트럭이 하나 딱 서 있어. 시골에 쓰시는 차예요, 네. 만약에. 네. 그래서 또 그 포터 차량 거를 저 정밀하게 봤더니 뒷바퀴하고 네. 뒷바퀴하고 앞바퀴 이 바퀴를 이렇게 덮는 커버 있죠. 네. 거기에 혈흔이 또 묻어 있어요. 아, 뒤에 이제 저기 커버 있. 네, 이렇게 커버. 그러면 이거는 사고 차량인 거예요. 그러네, 이 차가. 예, 예. 특별한 이건 차네요. 사고 차량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 차 누구 차냐 물어봤어요. 당연히 그 아버지 차겠죠. 김씨 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이, 경찰이 최초 신고자인 아들 김씨, 그 다음에 이 차량 소유주 아버지 김씨, 네. 이 두 사람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리고 가요. 이따 경찰서로 가자. 예, 예. 그래서 이제 각각 끊어놓고 분리 신문해요. 이제 아버지 상대로 이제 신문합니다. 자, 당일날 뭐 했어요? 이제 네.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쭉 얘기해요. 당일날 집에서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네. 부족해서 네. 이웃집에서 소주 한 병을 빌려 와가지고 아내하고 나눠 먹었다. 네. 근데 그것도 부족하더라. 그래서 내가 1톤 트럭을 타고 나가서 술을 사오려고 했다. 네. 그래서 후진으로 차를 빼고 있는데 툭 하는 소리가 나더라.
음주운전한 거네 어쨌든. 음주운전 이 말대로 맞죠. 뭐 맞다면. 마시다가 한 네. 거니까. 그런데 하여튼 차를 뒤로 빼려고 후진을 하던 중에 차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느낌도 뭐 그렇게 크지 않았고 네. 후방 감지 센서 이런 소리도 없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네. 그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일단 차문을 열고 뒷바퀴를 쳐다봤는데 신발 같은 게 보이더라. 차량 아래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차량 아래쪽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고 네. 아래쪽 그 스페어 타이어에 엉덩이가 걸쳐 있었다. 뭐냐면요. 트럭이 이렇게 있으면 트럭 여기에다가 타이어 달아놓죠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다는 게 아니고 이게 안쪽으로. 네 맞아요. 이렇게 트럭 그렇게 해놔요. 트럭이 이렇게 네. 있으면 요 밑에 네. 타이어가 이렇게 있는 거. 맞아요. 여기에 엉덩이가 걸쳐 있더라는 거예요. 어? 끼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면 차에. 그래서 곧바로 차를 마당에다가 세우고 휴대폰으로 아들한테 전화한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나중에 지금 이 사람이 진술한 게 맞는지 여부를 경찰들은 전부 확인합니다. 과학적으로. 당연하죠. 예. 예. 입에서 술 냄새 나니까 경찰이 당연히 측정했겠죠. 네. 0.037%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혼방 수치예요. 그렇죠. 2014년 네. 당시에. 지금은 0.03부터 처벌하잖아요. 네. 그때는 0.05부터 처벌했잖아요. 아주 많이 마신 건 아니네요. 이건 혼방 수치. 본인 얘기로는 뭐 종이컵으로 한 컵 마셨다고 얘기했으니까. 요게 아버지 진술이에요. 그럼 아들은 또 따로 분리해. 아들은 또 따로 진술했죠. 아들은 그냥 최초 진술했던 그대로예요. 네. 아버지가 너 엄마가 저 상태가 이상하다고 아내하고 밥 먹고 있는데 전화 와서 가다가 길 위에서 엄마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고 네. 아버지 불러서 아버지가 현관문에서 나왔다고 똑같아요. 네. 아들 얘기는. 네. 다만 하나가 더 나왔어요. 뭘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까 전화한 게 20시 10분 20시 아버지가 아들한테 전화한 게 19시 53분경이에요. 네. 오후 7시 53분경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엄마 상태 이상하다고 전화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전에 그 엄마가 아버지가 전화하기 약 15분 전 19시 40분경 그런 앞에 그 엄마랑 통한 거네요. 먼저 엄마가 사망한 엄마가 전화 왔을 때 그때 엄마가 이런 얘기했대. 나 더 이상은 네 아버지랑 못 살겠다. 아버지랑 또 술 먹고 운전하려고 그런다. 에이, 나 이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엄마 전화가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전화가 있어서 그 엄마를 뭐 부모가 워낙에 자주 싸우니까 잘 다독거려 갖고 엄마 뭐 저 해가지고 전화 끊었대요 엄마한테. 네. 그리고 15분 있다가 아버지가 전화 와서 너 엄마 상태가 이상하다. 이렇게 했다는 게 하나 나왔어요. 네. 요게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그 진술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교수님 이 아빠가 술 먹는 버릇 운전하는 버릇 있으면 전과가 좀 있지 않아요? 맞아요. 엄마가 또 운전하려고 그런다 술 먹고 네. 이걸 아들한테 일를 정도면 네. 그럼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 하고 알아본 거예요 경찰이. 경찰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무면허. 왜 이 상태 무면허냐? 무면허였어요? 예? 이 상태가 무면허였어요? 네, 무면허였어요. 그 왜 무면허냐? 과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네. 무면허 음주운전. 면허도 없는 사람이 음주운전. 이걸로 나오잖아요. 집행유예를 2번이나 받는 등 전과가 7개가 동정 전과예요. 다 음주 전과예요? 음주 전과예요. 7개. 그러니까 또 술 먹고 차 끌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너 아버지하고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진짜 이혼해야겠다고 이제 아들한테 일렀던 거거든. 이게 무슨 민폐야? 일렀던 그 엄마가 사망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현장 조사 이거 정밀하게 해야 바로 해야죠. 네. 근데 이제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시골 도로니까 도로 양쪽을 통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통제하고 그다음에 방수포로 현장을 덮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늦은 시간이잖아요. 어두운 시간에 현장 관찰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방수포로 덮어. 왜? 이게 어차피 어두워서 현재 상태에서 감식을 못 한다면 다음날 날 밝았을 때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는데 그 사이에 또 뭐 비가 오거나 갑자기 그래가지고 눈이 오면 현장에 선되면 안 되니까 네. 방수포로 완전히 덮는 거예요. 열심히 하셨네요. 이거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요. 네. 거기는 그 편도 1차선 시멘트 도로라고 그래요. 지방 가면 그런 거 많죠. 네, 시골 도로네요, 완전. 통행 차량도 별로 네, 없고 네. 얕은 이런 경사 오르막길이고 주거지와의 거리는 엄마가 쓰러져 있는 데서부터 뭐 계산하는 게 아까 9m였는데 약 한 20m 가량 가깝네요. 길이가 되나 봐요. 1층 단독주택에 대문이 없는 그런 집이고요.
마당에는 작은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럼 교수님 차도 많이 안 지나다니겠어요? 못 댕기는 말이 안 댕기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 마당 안을 봤더니 네. 딱 저 차를 끌고 외부에서 도로에서 진입해가지고 이 대문은 없지만 이 경계는 있잖아요. 네. 여기 들어가서 앞에 컨테이너가 있어가지고 딱 그대로 서서 그냥 주차했다가 네. 뺄 때는 그대로 후진해서 나가는 그런 형태 집이에요. 집 안에서 마당에서 차를 돌리는 건 안 되네요. 돌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밖에서 일을 보고 들어와서 대문으로 들어가면 대문으로 쑥 들어가서 컨테이너 앞에서 딱 멈추고 네. 그대로 주차. 그다음에 또 차 타고 나갈 때는 그대로 후진해서 나와서 돌려가지고 나가는 그런 형태의 집이에요. 차량 1톤 포터는 이제 전면 주차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차를 뺄 때도 그냥 후진으로 나와야 되고요. 네. 차량은 복륜 구조라고 하는데 복륜이 뭐냐면요. 지그재그 형태로 타이어에 홈이 있는 거. 지그재그로요? 이 복륜이 뭐예요? 그 트럭 그 바퀴가 어떤 거 우리는 승용차는 하나잖아. 두 개씩 이렇게 두 개씩 붙어 있잖아요. 예. 그거고 지그재그형의 타이어 홈이 있고요. 홈이 좀 깊겠네요. 홈 간격은 한 5cm 정도 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현장에서. 그러네요. 네. 혈흔은 어디 묻었는가? 네. 차량 하부, 앞 범퍼, 그다음 펜더, 라지에이터, 변속기 등 한 24점에서 차 그러니까 밑에 피 잔뜩 묻은 거예요. 그럼 운전석 밑에가 엔진이 붙어 있으니까 그 뒤로 싹 쓸리신 거네요. 지금. 그런 거예요. 쭉 피가 많이 묻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경찰이 여기서 제일 잘했던 건 이제 이게 이 순간이에요. 어떤 순간이냐면 네. 거주지 진입로 부근에서 네. 차가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뺄 때도 이렇게 뺀다고 그랬죠. 네. 근데 요 진입로 요 부근에서 빼는 요 부근에서 후진을 해야지 빼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급가속한 흔적이 있어요. 급가속. 거기서 급가속 할 일은 없잖아요. 급가속을 할 이유가 없죠. 차 뺄 때 없죠. 급가속을 천천히 왜 빼야지, 해요. 그럼. 급가속한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거주지 입구에서 약 2m 거리에서 막 타이어 탄게 보이잖아요. 막 돌려 네. 한 게 나오거든요. 급가속 표시가 나요. 네. 땅도 파여요. 어떤 경우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시멘트 도로니까 파이진 않았겠지만 급가속인데 말 그대로 후속 급가속. 그러니까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는 아니고요. 브레이크는 그거하고 아니고요. 전혀 달라요. 가속흔이라는 예, 얘기. 요거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조금 설명드릴까. 예, 내가 교통경찰은 아니지만 이제 수사할 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정지흔이라는 게 있고 가속흔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정지흔은 뭡니까? 이게 말 그대로 스키즈 마크 생기는 거예요. 네, 브레이크 밟. 빽 하고 생기는 거. 예. 그런 경우 이 정지흔은 방향이 딱 나오죠. 가속흔은 네. 이제 가속을 할 때 막 윙하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네. 빨리. 가속흔은 대부분 진행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굴러가죠. 그렇죠. 왕 그렇게 하고. 밀렸겠죠. 그렇게 예. 돌아가죠. 예. 그리고 흔적이 짧죠. 그리고 제동거리가 없으니까. 예. 그런데 정지흔 같은 경우는 스키즈 마크가 삑 생기잖아요. 많이 그래서 가속흔하고 정지흔은 구분이 돼요. 일단 길이부터 차이가 정지흔은 멈추면서 찍 밀려가기 때문에 타이어흔이 길어요. 네. 근데 가속흔은 짧아요. 이제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타는 적은 보이는데 짧다. 이걸 보고 그렇게 보신 거네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봐요. 차 이렇게 들어갔다가 도로 후진해서 빠지잖아요. 네. 그 후진해서 빠질 때 급가속하면서 돌려가고 빠지는 사람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고 나려고. 이건 말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후진하면서 급가속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없죠. 응? 이 거주지에서 한 2m 정도 떨어진 노면에서 급가속하는 흔적이 발견이 됐다는 얘기는 이게 이 후진으로 진행할 때는 감속을 해야지 오히려 맞는데 오히려 가속을 했다? 뒤로 튀어나갔다는 얘기죠.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생각을 한 거고요. 가속흔 이게 관찰이 되는 순간 바로 형사들 입장에서는 이건 살인 사건이에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뒤로 후진하면서 사람은 이쪽에서 치여서 혈흔이 다 있는데 딸려 들어갔지. 이 차로 운전한 사람이 본인이라며요. 네. 본인이 운전하는데 운전하면서 전혀 못 느꼈다고 본인은 얘기했지만 네. 근데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 다 알지만요. 차 뭐 하나 톡 부딪혀도 감이 와요. 와요. 사람이 탁 부딪혀갖고 쿵 하고 쓰러졌는데 톡 소리 나고 감도 없었다? 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올라타는 애초부터 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네.
그런데 이 가속을 했다 뒤로 후진하면서 누가 저 차 빼면서 뒤로 후진하는 사람이 가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왁 밟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네.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만 이제 경찰이 염두에 둬야 될 건 있어요. 술을 마신 상태고 나이가 좀 있으니까 악셀에다 하고 이 브레이크를 혼돈해 가지고 확 밟았을 수 있잖아. 뭐 그거에 이제 만에 하나라도. 그래도 밀리지 않아요. 이게 사이클. 그러니까 엑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 페달하고 착각해서 급가속했을 가능성은 그래도 그냥 최대한으로 그 염두에 두고 네, 네.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전과학연구소가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차량공학과가 있거든요. 차량공학과에다가 현장 감식 의뢰를 해요. 아, 현장 감시 해달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나오도록 네. 하고 그다음에 차량에서 혈흔 채취한 거 있잖아. 차 네, 네, 하부에서 네, 네. 그거는 전부 다 채취해가지고 국가수에다가 DNA 의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엄마 거 혈흔하고 일치해야지 맞지. 맞죠. 예. 다른 사람 혈흔이면 또 차량이니까. 그것도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맞는 거예요. 그 여섯. 그럼 교수님 이 경우에는 검시를 하나의 부검 조치. 부검합니다. 아. 이거는 100% 부검합니다. 부검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봐도 그리고 이미 분명한 건 교통사고사잖아요. 네, 어쨌든 사고사죠. 사고사라면 그 부검해야죠. 네. 이건 자연사가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1월 6일 날 대전 과학수사연구소에서 네. 연구원에서 이 부검을 하는데 피해자는 한 150에 46kg 정도 된대요. 키가. 네. 시신 후면에 그 뒷부분에 시반이 약하게 형성돼 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이렇게 누워 있었다는 얘기. 네, 네. 그 다음에 이마 부위에 국소적인 표피 박탈이 있었다. 이마 부위가 여기가 까져나갔다. 네. 좌측 눈썹에서 눈 바깥 부위에 걸쳐서 표피가 다 까졌다. 박탈이 있었다. 네. 거기에다가 열창이 있다. 열창이 멍이 있고요. 있다. 예. 얼굴 쪽에. 네. 그 다음에 턱이 골절됐어요. 아, 턱이 부러져. 하악골이. 완전히. 예, 턱이 골절됐고 기도 내에는 혈액이 섞인 포말이 있다.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호흡한 거예요. 즉사한 거 아닙니다. 아, 직사 아니고. 뿜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유. 현장에서 즉사하면 혈액이 고여가지고 포말이 형성되지 않아요. 호흡하면서 뿜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 내에 포말이 형성됐다는 거는 굉장히 네. 중요해요. 네, 네. 그 다음에 오른쪽 흉부에서부터 겨드랑이 부위에 걸쳐서 박귀현으로 추정되는 피내 출혈이 있다. 여기가 이제 박귀현. 올라탄 거고. 박귀가 올라탔다는 네, 거예요. 네. 이제 박귀가 사람을 치고 넘어가는 거로 역과했다고 그래요. 역과. 역과예요. 예. 그거고 그다음에 늑골 다발성 골절이에요. 갈비뼈가 다 부러졌어요. 그다음에 오른쪽 골반이 이 분쇄 골절돼요. 그러고 이제 박피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껍질이 그 까지는 거 무슨 그 맹 돌아가는 거가 피부가 탁 타면 열이 나면서 화상이 수반되면서 껍데기 까지죠. 네, 네. 그런 박피상 형태 있거든요. 네. 그 현장에서 그거 잘 봐야 돼요. 요거는 회전하는 둔력에 의해서 피하 조직이 근막하고 이 그 분리되는 현상 이거를 이제 이 박피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회전하는 네, 네. 어떤 그 물체에 의해서 네. 즉 말하면 자동차 바퀴가 신체를 이 타고 넘을 때 예. 생기는 대표적인 현상 그게 박피상이에요. 그게 우측 골반 쪽에서도 발견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교통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보면 요게 나오는 경우는 차에 치였다고 많이 보시는 그거 거죠.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교통사고 조사계 전문가들이 주로 다루는 내용인데 네. 형사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강력 형사들도 기본적인 어떤 소양은 좀 가져야 돼요. 그렇죠. 예, 예. 왜 그러냐면 차량을 이용해서 살해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부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박귀에 의해서 2번 이상 역과했다. 타고 넘었다는 왔다 거예요. 갔다 두 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넘어가고 탕 친 다음에 거기서 멈추잖아요 대체로. 네. 근데 멈추지 않고 넘어갔다. 그 다음에 넘어간 상태에서 다시 또 넘어갔다. 그러네요. 이런 얘기예요. 최소한 2번 이상 역과했다. 이런 얘기예요. 잔혹하다 근데. 이건 다분히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네. 이분은 질병 같은 거 전혀 없대요. 건강하시고요. 여성분이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약이나 독극물을 또 복용한 게 아닌가 해서 또 그 약독물 검사도 해요. 네. 이상 없고요. 네. 근데 술은 드셨어요. 얼마나? 0.25 만취예요. 어우, 많이 드셨네요. 술은 이 어머니가 많이 드신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차량 역과
차가 타고 넘어가서 그거에 의한 다발성 손상이 네. 사인이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단순 교통사고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갈아버렸다. 이거 막 아주 쉽게 표현하면 네. 의도적으로 깔아버린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이건 살인 가능성이 많다.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이 부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다만 직접 증거는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예, 상태에서는. 예, 이제 이런 정도 부검이 나오면 형사들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긴장할까요? 이거 용의자는 빤한데 네. 어떻게 효율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사람이 실제로 그 범행을 실행했을까 하는 거를 입증해서 밝혀야 되잖아요. 과학 증거의 싸움이네. 과학 증거 싸움. 이 싸움 이때부터는 자체는. 이런 네. 경우가 꽤 애먹어요. 그러고 이제 차량 공학 박사가 나왔어요. 현장 네. 조사. 네. 1월 7일 날. 네. 거기서도 나온 게 아까 요청한 분들이 나온 거예요. 네, 네. 2번 이상 타고 넘었다. 왔다 갔다 2번 했다. 그 시신 보니까 2번 이상 타고 넘었다. 네. 그다음에 급가속은 있다. 확실하다. 급가속은 있다는 얘기는 이건 고의성이 이것도 사실은. 네. 그다음에 차량 후면 이 로프 그 구조물이 있어요. 네. 로프 끌어당기고 시골에서 차 빠지면 끌어당겨주고 그러잖아요. 아, 이렇게 네, 네. 로프 감아서 네. 그 로프 구조물에 딱 끄는 적이 있어요. 피를. 의도적으로 닦을. 그건 닦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혈흔을 닦은. 그러니까 뒤에 보이는 건 닦은 것 같아요. 그런 흔적이 있다고 공학 박사가 이제 차량 공학 박사가 해줬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네. 차에 의한 거는 인정은 하지만 이제 고의성이 있느냐의 문제지. 이제 사고사냐 살인이냐 이거네요. 그거 엄청나게 큰 거 이거. 그거네요.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정황은 경찰이 볼 때는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해 사건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차 사고 낸 건 사실이라는 거 아니에요. 툭 쳤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한 거 아니라는 거잖아. 아까 네. 얘기한 거는. 네. 후진하는데 뒤에서 툭 소리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에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도 이제 이거는 이제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교통사고 위장 사례로 보여지고 네. 적어도 2번 이상 이게 타고 넘었다는 예, 고의성이 예, 있다고 보여지는 예, 거고 실수로 후진하다 쳤다고 해도 다시 후진했다가 앞으로 오면서 또 까는 경우는 없다고요. 그거는 바로 내려요 그냥. 이건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또 차량을 네. 재감정을 하자 또 차를. 그래서 국가수로 차를 이동해요. 통째로 들어가지고. 이거는 차 끌고 가면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대로 그냥 반드시 들어서 다른 차에다가 싣고 가서 하부에 묻어 있는 피 있잖아요. 어디에 튀었고 어디에 무슨 열이 튀었고 이 하부에 쭉 깔려 있는 피지도에 쉽게 얘기해서 피지도. 낙하열은 뭐 우리가 무슨 비산열은 따지는 것처럼 네, 일반 네. 현장에서 차를 들어 올려서 차 밑에 묻어 있는 혈흔 지도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 뭐 이게 엄청난 박수죠. 살점도 있으실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차량 재검장을 하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 그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 이제 이 사람 주변 탐문해요. 어떤 사람들인가 또 혹시 보험 관계도 봐야 되죠. 그렇죠. 아버지 일단. 아내 보험 들어놓고 아내 살해하는 사람도 어머니. 있고 뭐 남편 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부, 모, 아들 전부 다 이 보험 확인. 네. 근데 보험 어머니가 보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뭐 단기간 내에 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들었던 거예요. 네. 그럼 보험 목적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네. 통신 수사도 전부 해봅니다. 특이사항 없고요. 네. 의심이 가는 사람 뭐 혹시 있는지 해서 또 확인해 보니까 제3자 의심 가는 사람도 없어요. 원한 살 일도 없으실 예, 텐데. 그러면 이제 오로지 이 타깃은 아버지 하나예요. 이 아버지의 고의성만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연해 보게 하면 돼. 재연해 보기. 언제 했어요, 교수님? 이거 이제 재연 5월 14일 날이에요, 이건. 아우, 한 달 지나. 이거는 5달 지나서 했네요. 뭐 국가수에다가 차량 감식을 해, 부검, 그다음에 통째로 가져가서 혈흔 분석 맡기는 거, 차량 하부 혈흔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또 탐문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놀진 않죠. 탐문은 하고. 아버지는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러다가 5월 14일 정도 돼가지고 그 사건의 차량하고 똑같은 포토 차량. 네. 요거를 이제 모래주머니로 피해자를 설정해요. 피해자 형태를 모래주머니로 해놓고 네. 높이를 이제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거나 하면 13cm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네. 뭐 그 상태로 해가지고 모래주머니를 깔아놓고 이제 모의 실험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그럼 이게 뒤로 가면서 얼마나 걸리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러고 운전은 김 씨한테 직접 시켜.
그리고 그 옆에는 형사가 타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가지고 캠코더로 찍죠 이제 저 밖에서. 네. 자 당신 했던 그대로 한번 해봐. 후진하고 갔다가 다시 오고 하는 거 그거 해봐. 그랬더니 그 결과가 이게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천천히 후진하다가 차량 바퀴가 모래주머니에 딱 걸리니까 차체가 덜컹하면서 크게 흔들려요. 아. 당연한 거예요 이거. 네. 그 사람은 툭 하고 아무 이상 없었다고 그랬지만 분명히 흔들려요. 그러니까 너 느껴라 이거지. 네가 너 툭 하고 별거 없었다며. 근데 지금 네가 해보니까 어때? 모래주머니 이거 하나 놨는데 걸리니까 어때? 차체가 흔들릴 정도지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네. 이거 무언의 압박입니다 사실. 네. 그 다음에 이 수동기어 차량이에요. 아, 자동이 아니고. 이 차가 모래주머니를 타고 넘는 과정에서 시동이 꺼지기도 했어요. 그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 타고 넘어가는 게. 사람을. 결국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일반적인 후진 속도로는 모래주머니를 통과가 불가능해. 아. 일반적인 속도로 이렇게 빼서는 그 모래주머니를 타고 넘어갈 수가 없어. 급가속해야지만 타고 넘어갈 수 있어. 엑셀을 밟아야 넘어가. 밟아야, 왕 밟아야지 급가속해야지 타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 네. 예. 그게 이제 본인한테 인식시킨 거고 저 경찰들도 그게 인식이 된 거야. 이제. 네. 아마 여기서 이 김씨 찝찝했을 거예요. 딱 나왔죠 뭘. 이거 시동도 자꾸 꺼지고 이게 넘어가기가 그렇게 힘들구나. 네. 그러면 지가 급가속해서 타고 넘어갔으니까 가능한 거거든. 네. 그러니까 지는 계속 툭 치는 느낌만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다른 실험 결과가 영판 다르니까 찝찝했을 거예요. 네. 그 와중에 형사는 자꾸 추궁하죠. 네. 아까 말 당신 툭 하는 소리밖에 안 들렸다며. 해보니까 어때? 이게 말이 돼? 당신 그게 말이? 아니지. 응? 얘가 할 말 없으니까 그때는 하여튼 그런 느낌 들어. 네. 그때는 그냥 계속 그렇게 예. 우리 말까요? 그래서 일단 이제 또 귀가시키죠. 네. 근데 아마 이 실험을 하고 가는 순간 이 사람 불안했을 거예요. 그때. 불안하죠. 네. 이때부터는 이거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과학적으로 진술을 이렇게 공략을 하는데. 자 그런데 경찰들이 나 이거 영동 경찰서가 시골 경찰서인데 깜짝 놀랐어요. 요거 본인 시켜가지고 운전 한번 시키고 그걸로 끝냈냐? 아니요. 아예 실험을 반복해요. 어디서? 어떻게 반복하냐? 어디서요? 저 군민 운동장 주차장에다가 급가속 실험을 아예 해야 합니다. 아 거기다 아예 세트를 예. 해놓고요. 정지된 상태에서 후진기어 놓고 딱 정지된 상태에서 후진기어 놓고 급가속 해가지고 바닥에 급가속 흔히 이거 남는 거 예. 이거 실험하는 거. 아. 그 결과 차량이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급가속을 해야지 노면의 흔적이 남더래요. 진행하다가 급가속하면 안 되고. 이 가속흔이 안 남더라는 거예요. 네. 이거 나는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걸려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걸려야지. 네. 그러니까 정지된 상태에서 돌려야지 급가속흔이 남더라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서서히 붕붕붕붕붕 붕 가는 경우는 이 정지은 이거 가속흔이 안 남더라는 거예요. 차가 딱 선 상태에서 후진기어 놓고 꽉 밟아야지 그 가속흔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걸 하나 알아냈어요. 그럼 이제 걸리셨다는 얘기네요. 돌아가신 분. 분명히 걸린 거예요. 뒷바퀴에. 걸린 상태에서 그냥 계속 밟은 거죠. 아. 그래서 거기에 그 가속근이 생겼다는 눌려갖고 거예요. 다 골절 다 되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움직이다가 급가속근을 급가속 움직이다가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후진하면서 밟으면 급가속근이 안 생기더라고요. 네. 그냥 멈춘 상태에서 그냥 밟아대야지 급가속근이 생기더라고. 네. 바꿔서 얘기하면 시신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밟아버렸다는 얘기예요. 멈췄다가. 그렇죠. 예. 일단 멈췄다가 툭 치고 쓰러진 사람을 거기서 멈추고 구조했어야 되잖아. 네. 근데 그냥 그 상태에서 다시 올라타가지고 그냥 밟았다. 네. 한번 정지했다가 밟은 거지니까. 봐? 툭 쳤죠. 뒤로 후진하다가. 네. 후진하다가 툭 쳤어. 쓰러졌죠. 뭐지? 내렸죠. 확인했죠. 멈췄어요 차는? 네. 다시 올라탔어요. 네. 뒤로 후진할 수밖에 없잖아. 허리가 없잖아요. 나갈 때. 후진기어 놓고 그냥 그 상태에서 밟았어. 왕 하고 넘어갔겠지. 그때 가속근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뭐 생각하면 이거 이제 유추하면 잔인해요. 잔인해요. 이거. 너무 잔인해요. 이 조건으로 아주 수십 번 수백 번을 되풀이해서 열심히 실험을 하시네요.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하면 이 김 씨가 차를 후진으로 빼던 중에 네. 어떤 이유로 차를 멈추고 네. 내가 볼 땐 툭 하고 박은 거예요. 쉽게. 네. 멈추고 그대로 그냥
멈췄다가 보고 와서 다시 그냥 밟아버린 거지.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냥 다시 불러요. 이렇게. 네. 이제 실험 결과가 막 쭉 한 몇십 번 한 거 다 저 통계표 만들어요. 엄청난 데이터. 녹화 다 찍어가지고 그 시뮬레이션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치 내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다시 오라고 그래요. 네. 근데 저 불러올 때마다 이 사람이 맨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요. 뭐를 얘기해요? 그냥 처음에 했던 얘기처럼 그냥 나는 모른다. 나 분명히 난 모른다. 툭하는 거밖에 못 들었다. 뭐 이러면서 뻗대고 네. 또 올 때마다 나 위암 환자다. 위암. 위험하고 뭔 관계야? 나 당뇨 고혈압도 있다. 뭐가- 막 이러면서 이 조사 이제 저 쫀득하게 조지니까 네. 힘들어서 이제 자꾸 환자 타령하는 거죠. 꼭 사고 근데 치고 이렇게 종합병원이라. 얘기하면 부담 가요. 수사관은 이 씨 또 이거 위험 환자인데 저 무리하게 조사받다가 또 앞에서 패고 꼬라지면 골 때리거든요. 어? 당뇨 고혈압 있다고 그러면 특히 신경 쓰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탐문 이제 하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저 시골 지역이라 잘 얘기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애를 좀 먹는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게 저 탐문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아주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냥 그 주민들 가게에 그냥 때도 시도 없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백이 안면백이에요. 그렇죠. 안면보다 무서운 백은 없거든요. 네, 네. 자주 눈에 보이는 사람은 가까워져요 나중에. 네. 물론 그 사람한테 마음 다 열으면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가게 형사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서 물건 팔아줘가면서 면을 계속 트는 거야. 막 라포를 형성하는 거네요. 라포 형성하는 거야. 모두 팔아주고 형성이네요. 모두 아, 팔아주고. 참 대단하다. 왜 그 우리 하승균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화성 사건 할 때 네. 탐문하려고 모내기 할 때 형사들 바지 걷고 들어가서 같이 모내기 했다는 거 아니야. 응?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내기 동참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런 네. 것처럼 네. 가서 안면 특이 하는 거예요. 계속. 그다음에 이제 식당 있으면 들어가고 네. 술 한 병 먹다가 옆에 주민들이 있으면 한 병 또 시켜주고 나도 그 집 많이 해봤어요. 네. 안주 하나 저 테이블 안주 하나 더 시켜줘요. 그게 사실은 그건 안 나와 수사비에. 안 나오죠. 다 사비하자요. 다 사비야. 그래도 그래도 사비로 뭐- 다 열심히 쓰신 거예요, 수사관님. 그래서 그냥 일부러 식당 가서 술 마시는데 옆에서 그냥 술 친구하고 술도 내고 그러면서 그냥 그 텄대요. 그걸 꽤 오래 노력을 했더니 주민들하고 조금 이제 융화가 되더라고요. 마음을 여신 거예요, 이제. 마음을 아. 그러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이 딱 트니까 네. 졸졸이 나오는 거예요. 시골로는 너도 그린겨 그러고 막 얘기 다 하잖아요. 이 김 씨가 무면허 운전을 하도 많이 해서 동네 사람들이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운전면허도 없이. 네. 이건 사실 동네에서 면허 없는 사람이 끌고 다니면 우리도 위험하잖아. 흉기. 흉기지. 네, 네, 흉기. 그러니까 주민들도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골 지역에서 형제같이 지내는데 신고할 수도 없고. 위험하죠. 면허도 집안적으로 없는데 뭐라 저렇게 그래. 운전하고 댕겨. 막 네. 이래서 말이 많았고. 네. 제일 중요한 게 아내를 평소에 이렇게 손찌검을 많이 했대. 나쁜 사람. 집사람을. 가폭사범. 가족을 때려. 씨. 길거리에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그런 가정폭력도 자주 봤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아우, 이 어머니 엄청 고생하셨네요. 이거 정말 진짜 질 안 좋은 사람이고 네. 판단 건데. 그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사람이 이제 농사도 하는데 복숭아 농장도 하고 하는데 뭐 이제 복숭아 농장 이런 것도 하는데 네. 또 이제 그 쉴 때는 콘크리트 작업 같은 걸 하나 봐요. 그 콘크리트 작업 반장을 한대요. 기술은 있나 공사 보네요. 현장 같은 데 예, 가서. 예. 근데 또 그 이제 공사 인부들한테 가서 또 경찰들이 물어봤지. 아, 그러네. 이 사람 어때요? 네, 물어봤더니 반장이니까. 술만 마시면 씨 나는 잘못 없어. 누가 물어봤어? 난 떳떳하게 살 거야. 당당하게 살 거야. 막 이랬다는 거예요. 아, 술 주정으로요? 입버릇처럼 주사로. 그 얘기도 콘크리트 공사하는 인부들 그 동료들한테 경찰들이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여러 가지가 요상하죠. 그럼 그죠? 주민들 뭐 심정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상황을 본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대요? 그리고 주민들도 거의 예. 그 사고라고 이거는 차로 깔아서 살해한 거라고 얘기를 경찰들이 하니까 거의 100% 남편이라고. 그러고도 남는다고. 그러고 남을 사람이라고 아. 그렇게 추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이제 저 새끼 사람 죽인 놈인데 자기 마누라 죽인 놈인데 하죠. 시골에. 이제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잖아. 네. 근데 시골 지역이니까 이웃집 가서 공구 같은 거 빌리러 가잖아. 공구 빌리러 오면 섬찟섬찟해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그 동네가 원래 대문을 안 잠그고 산대요. 네. 다 대문을 잠그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동네 공기가 흉흉해진 거예요. 흉흉해졌네. 예. 자, 그 즈음에 이제
하부에 걸쳐서 차 통째로 실어서 네, 리프트 하시잖아요. 분석했죠. 네. 하부 형태 분석이 2014년 5월달에 나와 석 달간에 걸친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아, 엄청 오래. 이거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가 서영일 박사예요. 네, 저는 들어봤어요. 알 거예요. 서영일 박사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네, 유명하죠. 혈흔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대가. 네. 서영일 박사가 분석했는데 서영일 박사 이거 내가 지금 조사는 엄청나게 해갖고 왔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백날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네, 핵심만 딱 짧게. 서영일 박사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차량 그다음에 도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차량도 혈흔 분석, 네, 도로에 도로에도 흩뿌려진 있었으니까요. 것도 혈흔 분석을 네. 이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15m 길이의 도로를 16개 그룹으로 A에서부터 P로 이게 구획을 만들어 가지고 쭉 이제 확인해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이제 A 같은 경우는 거주지에서 혈흔이 있는 2m까지 거리를 A군으로 정했어.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거주지 반대쪽 방향으로 줄지음 현상이 있다. 바뀌어 혈흔이 뭐 이런 거 이제 밝혀낸 거예요. 네. 또 뭐 B 지역이다. 그러면 거주지 입구에서 3.7m 정도에 있는 혈흔인데 네. 이 타이어 그 모양이 지그재그 형태로 생겨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쭉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K자로 자르신 거네요. 네, 구역을 나눠 가지고 이거는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네. 이거 설명 드려봐야 할 것 같고 예. 결론을 이제 종합한 거를 말할게요. 네. 종합한 거. 네. 그래서 구역을 잘라가고 종합을 한 바에 따르면 네. 이렇게 나왔어요. 노면에 쓰러진 피해자가 그렇죠. 출혈이 발생한 상태에서 네. 피를 흘리고 있어. 땅바닥에 네. 쓰러진 사람이. 그 상태에서 가옥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차량 하부에 이끌려서 강제적으로 이동했다. 껴서 끌려가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겁니다. 네. 그게 하나고. 네. 재구성하면 네. 자 이런 거예요. 술을 마신 김 씨가 네. 차를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네. 피해자하고 다툼이 있었어. 네, 말렸겠죠. 아내가 말렸어. 그런데 이 김 씨가 끝까지 집에서 차에 시동을 켰어. 네. 그건 이제 후진으로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피해자가 주거지 입구에 차 막어. 저것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못 가게.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저 막을 것 같아요. 주거지 입구에서 차를 막았어. 예. 예, 막았는데 그 막으니까 김 씨가 차를 잠시 세웠다가 네. 급가속을 해서 피해자를 추돌해버린 거야. 아, 막고 있는 어머니 이제 받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집사람이 막고 있으니까 차 시동 켜고 후진하려고 딱 했는데 집사람이 똑같이. 막고 있으니까 네. 차 잠시 세워. 네. 그때 뺄 때는 살살 뺐겠지. 네. 봉봉봉봉 후진을 하는데 아내가 안 비켜주는 거야. 비켜 소리 질렀겠지. 안 비켜줘. 그러니까 차 한번 멈췄어. 소리 막 지르는 거야. 안 비켜? 근데 안 비켜. 그냥 거기서 급가속해버린 후속 급가속. 그래서 피해자가 추돌. 네. 이때 출혈이 발생한 피해자가 오른쪽 앞바퀴, 앞바퀴에 위치한 그 보호 커버, 네. 여기 그 측면에 문질러져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나오네요. 이어서 피해자가 이제 그 피를 흘린 그 출혈 부위가 타이어에 밟히게 되고, 네. 타이어에 피 묻은 거죠. 네. 그 다음에 피해자의 머리가 차량 우측 앞바퀴 쪽에서 앞쪽 범버 쪽으로 끌려가면서 뒤로 후진하니까 역으로 사람은 움직이겠지. 네. 그러면서 이 차 밑에 있는 로암 같은데 이 쇠뭉치 이런 네. 데다가 이 돌출부 여기에다가 이제 문질러진 거지. 으깨고 간 거지. 그런 형태가 혈흔 상태에서 나온 거고요. 이 상태에서 한 7m 이상 노면에 끌려갔다. 그게 끌려가신 거네요, 그냥. 노면에. 껴갖고. 예. 그리고 한 번 멈추더라. 한 7m 정도 후진해서 끌고 가더니. 네. 그래서 고인혈흔이 거기가 한번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한 번 멈췄어. 이때 그 밑에 이제 피가 막 흘러서 웅덩이처럼 생기는 게 네. 이제 그 고인혈흔 자, 현상이 네. 되는 거고. 네. 그때 다시 차를 전진시켜서 앞으로 다시. 네. 피해자를 넘어간 거죠. 그러면 또 넘어가 버리긴 했어요. 넘어간 거죠. 아유. 이 과정에서 차량 전면 범퍼에 네. 충격으로 인해서 정지 이탈 혈흔, 네. 그다음에 충격 비산 혈흔이 생성이 됐다. 네. 그 보호 커버에 그 묻어 있는 게 네. 나와요. 네. 그다음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차를 후진한 다음에 거리를 또 확보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때렸죠. 끌고 갔죠. 한 번 넘었죠. 다시 후진. 예? 그 다음에 거리 확보하고 다시 전진. 그래서 그러니까 김 씨는 아내를 충격해서 친 다음에 깔고 넘어가서 앞에 피해자를 또 보고 네. 다시 전진해서 까는 거예요. 이게 나와요, 이게 공식. 아유 너무 잔인하다 이거. 그리고 재차 전진할 때 피해자의 이 머리 출혈부가 차량 하부 앞쪽에 원형 구조물에 네, 충격하면서 네, 네. 나제 전면에 비산혈을 팍 뿌려진 거예요. 아 다시 전진할 때 부딪히면서 딱 머리를 때리니까 머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터지면서 네. 그 라지에이터인 전면에 이 비산혈원으로 튄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과학수사에서 나온 거예요. 너무 잔인하다. 원형 뭐 이건 뭐 그 정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노상에 쓰러진 채 고개를 한번 들어서 자신을 이렇게 한번 올려다보는 아내를 그대로 그냥 차량 전진해서 또 치었다는 거죠. 그때 숨쉬고 계셨다는 게 그거. 그러니까 뒤로 후진해서 넘어갔을 때는 아내가 사망한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머리는 안 다쳤거든요. 네, 네. 그런데 다시 전진하는 바람에 이제 머리를 다치면서 사망한 거고 그렇다면 생각해봐요. 신 상태에서 뒤 후진으로 타고 넘어가서 후진하면서 치고 타고 넘어가서 이미 쓰러져서 네.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직. 네, 네. 그 상태에서 다시 전진하면서 끌고 가버리니까 머리가 이제 부딪히면서 비산혈원이 네, 생기고 네, 사망. 네. 이건 고의성 입증되는 거예요. 아 이게 말도 안 되죠 이건. 이건 이런 잔인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과학적인 그 혈흔 지도 쉽게 얘기해서 네, 그 피지도 네. 차량 하부에 있는 차량 범퍼에 묻어 있는 뭐 비산혈은 뭐 이런 피 지도와 바닥에 도로에 깔려 있는 피 지도를 네. 합쳐서 네. 그 하나의 그 구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참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건 이게 확실한 건데 이제 네. 문제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염 교수님 판사가 인정해 주셔야지. 그렇죠. 그렇죠. 뭐. 그죠? 예. 자 이제 이 정도 했어도 이건 판사가 인정 안 하면 개털이에요. 기소 하나만 하죠 뭐. 하나 많아요. 네, 네, 또 네. 거기다가 네. 검사가 이해가 되냐고 지금 우리가 설명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 결과만 가지고 기소 가능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거 비슷한 사례 찾기도 했어요. 아. 그래서 2013년도 그 우리 사건을 다룬 건데 대전 파남동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 도박살인 사건. 네. 그 사건에도 직접 증거 없이 혈흔만 가지고 유일한 단서로 아, 형사처벌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 있고 네. 이미. 네. 그러니까 혈흔만 가지고도 직접 증거 없이 처벌한 사례 있고. 네. 그리고 하나 일단은 통과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대전 동부서에서 연락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대전 동부서에서 수사하셨었으니까. 그 파남동 사건 예, 예. 있었으니까 네. 그때 혈흔만 갖고 기소해서 유죄 받았잖아요.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동부서에서 조언을 해줘. 영동경찰서에. 일단 검사부터 혈흔 분석 기법을 이해시켜라. 그렇지. 검사가 이해되지. 기소해야 될 네, 사람은 네, 검사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론회를 이제 만들어요 경찰이. 집단 학습을 하신 거네요. 이 사건에 대해서. 국가수 감정인들 다 불러요. 네, 네. 서영일 박사, 네. 그다음 담당 검사 모셔. 네, 네. 그다음에 충북청 과학수사팀들 네. 거기 모여가지고 그 화면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 설명을 하면서 장장 3시간에 걸쳐서 토론회를 해요. 아. 거기서 검사가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네. 오케이. 예, 예. 검사가 기소합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진술한 내용, 네. 감정한 내용, 네. 그다음에 정황 증거, 네, 네. 그다음에 주민들 그 탐문수사한 진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피해자가 횡설수설한 술 먹고 거 얘기한 거예요, 예. 헛소리한 거 네. 이런 거 취합해서 살인으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합니다. 영장 나왔어요, 이게? 예, 이거 이제 엄청 고민했다고 그래요. 그러겠네요. 6월 5일 날 17시 44분경에 네. 이 시간까지 적어놨더라고. 영동지방법원 영장이 발부됐어요. 아. 그러니까 판사까지도 오케이가 된 거예요.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끝까지 아니다. 그 아니다는 얘기는 즉 말하면 나 사고는 냈는데 고의는 아니다. 네. 고의 아닌 사람이 뒤로 후진하면서 쓰러진 사람을 타고 넘어가. 왔다 갔다 말도 안 되죠, 그게 3번을. 갔다 다시 일정한 거리에서 다시 돌진하면서 또 전진하면서 또
타고 넘어가? 말이 안 돼요. 이거. 네네. 그 재판에도 어떻게 그래 진행되셨어요? 그래? 예, 2014년 10월 8일 날 네. 1심이 있었는데 징역 네. 12년. 12년. 예, 그대로 굳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이 징역 12년이 너무 약하네요. 약하죠. 약하네요. 네. 이 사람이 범행한 거에 비하면 네. 나는 그 생각이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요. 후진 안 하면서 한번 깔아 넘겨가지고 거의 죽음 상태에서 아직은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남편을 쳐다봤잖아요. 그 사람을 다시 전진시켜가지고 머리 쪽을 바퀴로 깔게 하고 넘어가서 살해한 그 사람을 이렇게 잔인한 방법에 어떻게 보면 살인을 수행한 건데 그렇죠. 이게 징역 12년이라는 게 난 이해가 안 가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근데 짐작컨대 이런 경우는 이제 아들이 유일한 그 유족이 돼요. 네. 그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았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또 어쨌든 살인한 건 살인한 거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살해한 건 사실이지만 네. 그건 그거고 이제 아버지 최대한 선처 바라. 왜 누나를 그 남동생 새끼가 저 죽여가지고 저 네, 강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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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배수로에 유리했던데 아버지가 아들 최대한으로 선처해달라고 쫓아다니는 거랑 비슷한 짓일 네. 수도 있고 제가 네. 취급한 사건 등등에서도 거의 절대다수가 처음에는 아버지가 어떻게 엄마를 그럴 수 있냐고 난리를 치지만 기소가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가족들이 전부 연명서 가지고 탄원하더라고요. 예, 죽은 자보다는 죽은 사람 산자 쪽 편을 산 사람을 든다며요. 살리고 싶다는 식이죠. 예, 예. 아마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징역 12년은. 너무 낮게 나왔네. 그러면 그래도 저는 징역 12년은 이건 말도 안 돼요. 네. 이 사람이 범행한 어떤 그 이 잔인한 수법에 비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징역 12년은 너무 쌉니다. 참 그러네. 이 사건은 생각보다 난 충북 영동경찰서가 이렇게 대전 바로 옆에요. 그것도 진짜. 교통사고 조사계 대단한 직원들이 분들이에요. 네. 이렇게 수사 잘한다는 네. 거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신동선 계장, 네. 조경록, 임태헌, 남정택 형사. 아우 이게 그다음. 4명이서 한 5, 6개월 동안 계속 이거 아 대단하죠. 이건 저 실험하신 끈기도 것만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경찰에서 교통사고 조사계는 수사경과예요. 네, 수사하시는 분들이. 수사경과거든요. 그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1구 손주경 소방장 같은 경우도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하고요. 네. 그렇게 이 사건은 처리가 됐는데 잔인하죠. 너무 잔인해요. 예, 이거 정말 머리에 남편에 의해서 참 기가 막힌 일이 이거. 근데 염 교수님이 보기에는 이게 당일날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는 거 아내가 막는 것 때문에 격분해 가지고 우발적으로 범행했을까요? 아니면 계획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죽이려는 의사는 있었는데 기회가 그날 주어진 거죠. 그렇죠. 네, 너무 미워가지고. 그러니까 켜켜이 네. 이 부부간에 그동안에 쌓였던 앙금 같은 게 근데 작용한 거 아닐까요 이게? 9번이나 음주운전 걸리고 무면허에 그 난리치고 죽상인데 이 사람을 남편이라고 같이 사신 어머니도 참 대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당연히 술 먹고 또 운전하는 그냥 무지하게 돈을 많이 물어줬대요. 아, 이거 뭐 그 이 9차례에 걸쳐서 음주운전하면서 무면허 음주운전하면서 사고를 내 가지고 이 복숭아 같은 농장을 두 사람이 해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돈을 엄청 물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 되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음주운전하러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후진해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앞에서 입구에서 막았던 거 같고 없는 거죠. 그 막은 걸 그냥 깔아버린 거고 그건 살이니까. 깔고 넘어갔으면 역과했으면 네. 거기서 내려가지고 내가 볼 때는 애초에 내려야 될 기회가 첫 번째예요. 툭 했을 때 부딪혀서 나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네. 멈추고 병원 119 부르는 게 맞거든요. 맞죠. 근데 이미 한번 뒤로 후진하면서 쳐가지고 쓰러졌는데 잠깐 멈췄다가 거기서 급가속에서 밟으니까 타고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급가속 자국이 남은 거고. 네. 그리고 넘어간 다음에 넘어갔으면 앞에 보이잖아요, 아내가. 그 상태에서 또 내려야 되는데 그대로 전진해 버린 거예요. 그때 후진해 가지고 완전히 빠졌을 때 아내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아내는 쳐다본 걸로 보인대요, 위치가. 생존해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살아계실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또 그냥 그대로 앞으로 전진해 가지고 이제 머리 공격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네.
그게 이제 그 하부 라제이타 비산혈을 혈흔으로 그러니까 후진 혈흔이 아닌 거예요. 네, 네. 라제이타 조금 전진 전진으로. 혈흔이었던 네.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밝혀내서 혈흔 지도로 이 사람이 그날의 그 범행의 동선을 다 분석해낸 겁니다. 이 일이 없었어도 누군가 또 차에 치여서 크게 다치셨을 수 있어요. 이날도 음주운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움직이는 흉기 있네 이 사람도. 이런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이게. 12년 너무 싸네요, 근데. 여긴 지구대 그 현장에 출동했던 신현우 경위도 있어요. 네. 영동경찰서 중앙지구대 이 사람도 초초 현장에 나가가지고 혈흔을 따라서 쫓아가 보다니까 쫓아가 보니까 1톤 화물 차량이 집 안으로 쭉 나 있더라. 그리고 네, 네, 주차가 네, 딱 네. 돼 있더라. 네. 그래서 우리가 랜턴 들고 다니면서 확인하고 찾아봤더니 바퀴에 혈흔 자국이 부터 시작해서 하부에 혈흔 자국이 잔뜩 묻어 있었다. 요게 그 최초 지구대 그 경찰관들이 나가가지고 의심하기 시작한 거고 이거 그대로 사고 처리 이제 하는 팀한테 인계해 준 거. 증거 수집 잘한 하셨네. 거예요, 그거 이거. 다 지워버리는가 뭐 어떡해요. 예. 예, 이런 거 보면 참 서로 잘한 것 같아요. 네. 응? 참 엄청 노력하셨네요. 이거는 정말 엄청 노력. 이게 뭐 이웃 주민 녹취한 게 있어요. 머리채 뜯고 싸우는 소리가 이 싸우는 건 보통이고 네. 맨날인데 맨날 그러는데 뭐 밤에 저 산 넘어고 우리 집까지 고함 소리가 들린다. 그 싸우는 소리가 이런 것도 가서 저 다 뽑아냈고요. 예. 그 다음에 사고 있던 날도 부부가 이혼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그게 다 떴다. 그러겠죠. 이거 엄마한테 엄마가 이혼한다고 난리 쳤잖아요. 네, 네, 네. 이거 참 이게 큰 비용을 냈다는 거예요. 남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해서 적발을 많이 당해갖고 비용으로 벌금도 많이 냈고 돈도 많이 물어줬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장 가정 불화가 심했던 요인 중에 하나였다. 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좀 해갖고 그러니까요. 교도소에 한 두세 번 들락날락 했으면 이게 무서운 건 알았을 텐데. 집행유예를 2번 받아서 네, 제일 큰 게. 집유예 벌금형만 받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 양반. 하여튼 이 사람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단순한 교통사고다. 에휴. 나 고의성 없다. 이렇게 뻗댔는데 혈흔 지도로 유죄를 받아낸 그런 사건입니다.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거 수사 정말 열심히 네, 한 사건이에요. 네. 그 담당은 내가 불러드렸죠. 네, 신동선 계장님, 조경육, 임태현, 남정택 수사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뭐 각종 강력 사건만 우리가 쭉 설명을 드리다가 이거 더 강력해요, 교수님. 이건 더 강력이 어떤 면에서 3번 죽인 거 아니에요, 사람을. 그래서 차량도 위험한 물건인 겁니다. 네. 아유 좀 잔인한 그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그 상상을 하니까 피해자 입장이 돼가지고 상상을 해보니까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그 원한을 풀어주신 수사관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예, 고생하셨습니다. 명복을 빌고 네. 하여튼 저 수사 고생 많이 했다고 저 칭찬해 주고 싶어요. 네, 네. 마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